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함께 쓰라는 거예요. 저는 연설 비서관 됐을 때 그 전에는 국민의 정부 때는 행정관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경제 연설만 썼어요. 다른 걸 몰라요. 근데 비서관이 덜컥 된 거예요. 근데 외교안보, 통일, 국방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 웃겨요. 아니 사람은 그대로인데 직급이 높아졌다고 그걸 외교안보, 통일, 국방의 전문가가 쓴 것을 지적질을 해야 돼 내가 의무적으로.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드리면 제가 기업에서 한 17년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김우중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이 전경련 회장 할 때 연설을 썼죠. 그러니까 경제 연설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를 좀 알 줄 알아요. 기업에도 있었고 경제 연설을 썼으니까. 또 제가 과가 외교학과인데 국제관계를 잘 알 줄 알아요. 또 하나 또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알 줄 알아요. 정무에 대해서 밝을 줄 알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책 쓰고 막 강의하니까 뭐 문화라든가 왠지 뭐 이런 쪽에도 뭔가 좀 관심도 있고 그럴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정말 경제도 모르고요. 영어 못하고요. 정치 전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전 받았었거든요. 김우중 회장님 생각을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거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내가 정치에 대한 생각 없어요. 경제 몰라요. 근데 알 필요 없어요. 그대로 받았으면 모르는 사람이 더 좋아요. 모르는 사람도 알아먹게 쓰거든요. 내가 들으면, 내가 모르겠으면 내가 우선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거를. 그런 사람이 알아먹게 써요. 잘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문제죠. 그 지식의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먹기 쉽게 써요. 내가 우선 알고 쓰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 제가 지금 잘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거는 오랫동안 눈치 보고 살아서 그래요.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남의 집에 살아서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눈치가 빠르니까 첫 번째 말귀를 알아들어요. 두 번째는 늘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알아듣는 내용에 뭔가 빈칸을 채워주고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칭찬해요. 말한 그대로 갖고 가면은 칭찬 못 받아요.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은 그 빈틈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회장이나 대통령 연설을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텍스트를 듣고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 의중이나 배경, 맥락, 취지, 의도, 목적 이런 걸 파악할 줄 아는 단계예요. 당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이런 말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생각을 100% 말로 표현 못 하거든요. 때로는 위장하기도 하고 본심과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생각을 그대로 말로 표현을 못 해요. 빈칸을 채워줄 정도로 허술한 것은 그나마 쉬운데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그거를 이 말로 잘 표현이 안 돼. 그럴 때는 지금 이런 말이죠?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럼 이 사람이 깜짝 맞아. 그 말이야. 자기는 그 말이 표현이 안 됐어. 근데 자기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하려는 말이 그런 말이었지.
그때 안 거야. 그 머릿속 깊은 곳에 있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근데 그거를 읽어내는 거. 그러면은 이제 고스트라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말하지 않거든요. 그거 알지? 그거 있잖아. 계속 그래도 그걸 알아야 돼요. 아, 그거요? 그 염화시중에 미소를 지어야지. 아, 그거요? 아는 체는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와서 고민을 해야죠. 그게 뭐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그걸 찾아내야죠. 그래야 그걸 쓰죠.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쓰면은 윗사람이 야, 대단하다고 그래요. 너 나랑 계속 같이 다니자 그래. 그냥 알아서 쓰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나중에 기회주의자가 돼요. 워낙 그걸 잘 알거든. 의중을 잘 읽거든. 나쁜 짓도 잘해요. 저 사람이 뭘 하란 소리야. 뭘 하면 나를 이뻐할 거야. 그래. 이걸 하다가 바치자. 그걸 딱 갖다 바치면 그 사람이 왜 안 시킨 일을 하고 그래? 그 속으로 아, 이놈 기특한 놈이네. 아, 이놈 출중한 놈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읽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몰랐다고 그래요. 내가 안 시켰다고. 지가 알아서 했다고. 그렇게 돼요. 왜 그런 사람이 출세해요? 뭐 아니면 도예요. 형무소를 가건 출세를 하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개뿔이나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 가요. 네 번째 단계는 윗사람이 얘기를 하면 자기 생각과 겨뤄요. 질문하고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해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 말 맞나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잘려요. 아니, 정말 잘려요. 대부분 까예요. 그게 그런 사람 모난돌이라고 그래요. 직장생활 힘들게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승만 찬양 글짓기 대회 때 백지를 냈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찬양할 게 없다고 백지를 냈다. 그때부터 모난돌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고달퍼요. 다섯 번째 단계가 있죠. 싸우지도 않아요. 상사가 얘기하면 먼 산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사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해요.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말 같지 않아?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고 뭘 이렇게 읽어서 맞추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세계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조직에 대한 애착이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 사람 근태도 안 좋아요. 지각도 잘하고요. 맨날 그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 사람도 이제 잘리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 사람이 안 보여요. 일찌감치 정리가 다 되기, 언제 정리가 되냐면 학교 다닐 때 정리가 돼요. 선생님 말씀하에 창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선생님 막 분필로 던지고 공부를 당연히 못하죠. 지가 막 뭐 꽂혀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무슨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 세계가 있는 애들. 선생님 딱 쳐다보고 있고 잘 읽고, 아, 저거 시험에 내. 저 의중을 딱 파악해서 그런 애들이 성공하던 시대에서 우리 때는 그런 애들이 성공했죠. 근데 이제 바뀌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참고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선생님 그 책 사람 말씀이세요? 나와 이 새끼야. 누굴 책장 사러 하러? 또 선생님 뭐 얘기하는데 엉뚱한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너 이 새끼 나와. 지금 선생님은 장난해? 너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응?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런 애들이 다 학교 다닐 때 까이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기 때문에 말씀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는 애들만 딱 우등생으로 남았다가 사회 나와서도 그런 애들이 다 장악을 하죠. 어쨌든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죠. 함께 해야 된다. 저 얘기하다 그랬다. 경제 연설 쓰다가 눈 옆에서 막 경련이 일어나네. 거짓말할 때 귀가 빨개지는 사람도 있는데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비서관이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초안을 쓸 테니까 행정관 4분하고 저까지 해서 5명이 5부대 1씩 쓰자. 대신에 비서관은 원래 초안 안 쓰는 사람인데 초안 썼으니까 원래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5명이 고치자.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5분의 1씩 쓰고 5명이 모여서 고쳤어요. 사실은 그 모여서 고치는 과정이 쓰기에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쓴 거고 고치기로 쓴 거예요. 처음에 한 사람이 쓴 것은 그다지 비중이 있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고치는 게 진짜 쓰기의 과정이고 그건 고치기인데 고치기가 쓰기였던 거죠. 한 문단씩 읽어요. 그러면 4명이 의견을 내요. 거기에 뭐 뺄 거, 고칠 거, 추가할 거.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함께 쓰는 걸로. 근데 진짜 그 방법 좋아요. 그거를 특히 연구하는 조직에서는 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구하는 조직조차 어떤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글쓰기를 하면 각자 쓰고 그걸로 평가받는 글쓰기가 되면 매일 서로 간에 비교 당하는 거예요. 매일 시험 보는 거예요. 매일 평가받는 거고 이건 잘 썼어. 이건 못 썼어. 늘 평가가 있잖아요.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필연적으로 공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을 통해서 배우질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개인들이 늘 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글 쓴다는 게 고통이죠. 근데 이게 같이 해보니까 쓰면서 배워요. 그리고 일을 어차피 같이 끝내야 집에 가기 때문에 있는 걸 다 쏟아내요. 공유가 돼요. 그게 자기의 어떤 지식뿐만이 아니고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경험 이런 것까지 다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고치니까 더 좋구나. 이걸 배우죠. 그리고 그 과정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사실은 그게 혼자 앉아서 글 쓰는 것보다 덜 힘들어요. 근데 이게 덜 힘드는 상태가 되려면 필요한 게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뭘 포장하려고 하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자리가 혼자 쓰는 것보다 더 힘든 자리가 돼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되는 자리, 정말 내가 나답게 해도 되는 자리일 때 그 자리가 의미가 있고 즐거운 자리가 돼요. 있는 그대로 다 내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고 내가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을 때, 드러내도 될 때 그 빈틈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걸로 내가 지적당하고 또 그게 약점이 돼서 공격의 빌미가 되고 내가 그런 걸로 낮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나를 막 평가하고 지적하고 뒤에서 뭘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 그래서 전혀 자기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하기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부족한 것은 누군가가 채워주고요. 자기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생각이 달라서 서로 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어디다 대고 네가 나한테 내가 말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막 섞여가지고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비판이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섞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결과물도 좋고 개개인의 수준도 향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앉아서 5명이 할 때는 책상 위에 발도 올려놓고 우리 그때는 이제 담배도 막 피던 시절인 담배도 피는 사람 피고 정말 자유롭게 하기 싫으면 자기는 좀 머리 아파서 빠져서 자기 자리 가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아무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래도 제가 나한테 지금 지적질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갖는 관계 속에서 일을 하니까 한 1년 작업을 하니까 고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이 다 똑같아졌어요. 자기가 아는 건 다 1년간 다 쏟아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 방법도 알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도 알고 다 알아. 그걸 다 반영해서 써. 고칠 게 없어.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집단적으로 글을 어떻게 쓰자는데 합의를 하게 돼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거를 내 스스로 동의하고 합의해 준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일어나요. 암묵적 합의가 돼요. 사실은 이게 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윗사람이 고친다는 것은 윗사람이 실력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맞고 틀림의 관계에서 내가 좀 좌절하죠. 또 하나 더 심하게 화가 나는 경우는 이건 맞고 틀림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의 방향이 다른 거야. 의견이 다른 거야. 근데 그것도 고쳐요. 상사니까.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럼 이제 화가 나죠. 네 생각이 맞아? 어디다 대고 갑질이야. 네 맘대로 찍찍 고치고 내 생각은 달라. 나 이거 아니야. 사실 이런 것들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서로 간에 누가 지적질하고 누가 이렇게 고치라고 그러고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뭐 이게 없어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그러고 어떨 때는 이 사람으로 막 섞여. 위아래가 서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로 간에 막 분발하는 관계가 돼요. 더 나은 거를 더 나은 결론을 향해서 내가 더 많이 기여하려고 노력해요. 내 것도 누가 고쳐주니까 고마워서 남의 것도 막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게 선의로 그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일하는 과정도 재밌고 결과물도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함께 쓰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요, 사실은 2가지가 돼야 돼요.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질문 받을게요. 잘 들어주고 잘 알려줘야 돼요. 잘 알려준다는 거, 알려줘야 아는 상태가 비슷해야 서로 간에 그런 자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비서관은 지는 비서관 회의에 가니까 더 많이 알아. 원래는 그 많이 아는 걸로 지적질하고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그래도 돼요. 근데 같이 비서관이랑 행정관이 같이 5명이 같이 일하고 서로 간에 고치는 관계에서는 아는 게 똑같아야 돼요. 대통령의 말을 비서관이 아는 거와 똑같이 행정관도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조직은 원래 같이 일을 하는 과정이 일을 하지 않죠. 높은 분은 높은 분 회의에 들어가고 중간 관리자들도 회의가 따로 있고 아는 거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 아는 거의 차이로 고치는 거고 제일 모르는 사람이 초안을 쓰는 거고 더 아는 걸로 고치는 거죠. 똑같이 알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일 모르는 사람 보고
아니, 제일 잘하는 사람이 쓰면 일이 그냥 끝나요. 근데 모든 조직은 제일 모르는 사람한테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고치죠. 안 알려주고 있다가 나중에 고치는 걸로 알려줘요. 아니, 그게 지식이건 경험이건 정보건 특히 정보가 심해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경험도 쌓은 거고 지식도 얻은 거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얻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고치는 거죠. 더 알지 못하면 못 고쳐요. 더 모르는데 고친다 그러면 계약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 그 자리에 오래 못 있어요. 더 아니까 고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근데 같이 일을 하려면요. 똑같이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조직에서 잘 안 들어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시간이 없어. 정말 바빠요. 또 하나는 다 알아요.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됐다 그래. 알아. 그거 안 돼. 결론만 말해봐. 요점이 뭐야? 이게 벌써 다 아니까 그래요. 말을 이렇게 꺼내려고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정말 인내심을 갖고 들어줘야 돼요. 그거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딱 들어보면 시간 낭비야. 아, 됐고.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한두 번 하잖아요? 그다음부터 말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의견을 안 내요. 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 모임이 안 돼요. 아, 말이 안 되는 것도 막 들어줘야,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혹시, 그럼 어디서 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래야, 신이 나가지고, 그걸 계속 해주면 진짜 점점 생각이 발달해요. 나중에 좋은 의견을 내요. 나중엔 내요. 지가 막 공부하려고 막 신나가지고 막 공부를 해와요. 열심히 봐와요. 근데 안 들어주면 안 내요. 그 회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려주고 들어주는 게. 근데 되게 들어주는 건 항상 어느 조직이나 아랫사람들이 들어줘요. 늘 윗사람들이 말하고. 중요한 것은 아랫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윗사람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더 생각하고 더 좋은 의견을 내려고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어떤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차피 초안을 쓰고 그럼 일이 쉽게 끝나요. 그 사람들이 막 해줘야 조직이 팍팍 돌아가요. 근데 점점점 조직 보면 사원 대리 이게 가면서 잘 듣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 사람들이. 맑게 알아듣고 이걸로 다 변하고 자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의견을 안 내요. 그러니까 뭐에 시도하고 도전하고 뭐 이것도 안 해요. 다 바보로 만드는 거죠, 사람을.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